안녕하세요. 그린나래 TV 그린나래 3위과 원장 박영신입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자궁 근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한 자료 함께 보실까요? 오늘은 자궁 근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궁 근종은 영어로는 유테라인 레오마이오마 또는 파이브로이드 또는 마이오마라고 합니다. 자궁 근종도 2차성 생리통의 원인 중 하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궁 근종은 자궁 근육층에 생기는 양성 혹입니다. 위치나 크기, 개수 등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50세 이하 여성의 20에서 많게는 80%까지 자궁 근종을 갖고 있습니다. 가임기 중반에서 후반에 주로 많고 폐경이 되면 보통 사이즈가 작아집니다. 어린 나이에 생기는 경우는 드물어서 10대의 경우 0.4% 정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인종 간의 차이도 있어서 흑인의 경우 80% 정도에서 보이고 백인에 비해 3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합니다. 근종이 있어도 50% 이상에서는 증상이 없습니다. 흔한 증상은 생리통, 과다 생리혈, 성두통이 있을 수 있고 크기가 많이 커지면 방광이나 장을 눌러서 빈뇨나 변비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드물게 임신 시 유산, 출혈, 조기 진통, 태아의 포지션을 방해하는 등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불임 원인의 약 3% 정도가 근종인 것으로 봅니다. 특히 점막하 근종이 배아의 착상을 방해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자궁 내막증이나 선근증과 공존하기도 하고 가끔 선근증을 자궁 근종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1000케이스 중 하나 정도에서 악성이거나 악성으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활 근육종이라고 해서 매우 드문 암인데 예후가 아주 안 좋습니다. 크기가 갑자기 커지거나 폐경 후 사이즈가 커지면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또 드물게 신장암과 근종이 함께 오는 유전병이 있습니다. 위험 인자로는 비만, 다당성 난소 증후군, 당뇨, 고혈압, 출산 경험이 없는 것 등이 있겠습니다. 유전적 이상이 50%에서 발견됩니다. 어머니가 근종이 있으면 딸이 근종이 있을 가능성이 평균보다 3배 정도 증가합니다. 흑인이 백인보다 3배 정도 위험도가 높다고 했습니다. 또 비타민 D 결핍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 근종이 생기는 원인은 정확히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유전적인 요인, 태아 때 호르몬의 노출 등의 가설이 있고 호르몬이나 성장 인자, 환경 호르몬 등이 근종의 성장을 유발하는 것으로 봅니다. 유전적 요인은 특히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에 중요한 것으로 봅니다. 근종은 한 세포에서 기원한 종양이고 약 50%에서 염색체 이상을 보입니다. MED12 단백질의 돌연변이가 근종의 70%에서 발견됩니다. 1촌 중 근종이 있으면 2.5배 정도 위험이 올라가고 어린 나이에 발생하는 경우는 6배 더 위험도가 올라갑니다. 일란성 쌍둥이가 일란성보다 2배 정도 위험도가 높습니다. 에스트로겐이나 프로게스테론이 다른 성장 인자나 호르몬에 영향을 줘서 근종세포의 세포 분열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봅니다. 또 근종에는 아로마타즈와 같은 호르몬이 더 많이 발현되는데 이것 때문에 에스트라디올의 농도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근종은 위치에 따라 몇 가지 이름으로 분류를 하고 각각이 일으키는 증상이나 치료법도 다르겠습니다. 자궁 바깥쪽으로 돌출된 경우 장막하 근종이라고 하고 근육층 안에 완전히 파묻혀 있는 근종도 있고 자궁 내막 쪽으로 돌출된 경우는
점막하 근종이라고 합니다. 자궁 경부 바깥쪽으로 빠져나와서 밑에서 보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단은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것이 질초음파입니다. 국소적으로 경계가 분명한 혹을 볼 수 있습니다. MRI나 CT를 찍기도 하지만 악성과의 감별은 어렵습니다. 간단한 조직 검사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악성이 의심되면 수술을 해서 조직 검사를 해야 합니다. 대개는 근종인 줄 알고 수술을 했는데 좀 이상해서 수술 중 응급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악성이 나와서 수술이 커지는 경우가 드물게 있습니다. 감별해야 할 질환은 선근증. 선근증은 경계가 불분명하게 자궁이 전반적으로 커지는 것입니다. 자궁 내막 용종. 용종은 점막하 근종과 비슷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용종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난수에서 기원하는 종양, 평활 근육종 등과 감별을 요합니다. 치료를 보시겠습니다. 대부분의 근종은 증상을 일으키지 않으면 치료가 필요 없습니다. 폐경 후 대개 작아지고 별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다. 증상 완화를 위한 약물치료, 근종 크기를 줄이기 위한 약물치료 등이 있고 고주파 시술, 자궁 동맥 색전술, 하이프 등의 시술도 해볼 수 있습니다. 근종만 떼는 수술을 하거나 자궁 전 절제술을 할 수 있습니다. 생리통이 심한 경우 진통 소염제를 사용해 볼 수 있고 피임약은 생리통과 생리양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카보락틴이라는 젖말리는 약으로도 쓰이는 약이 근종 사이즈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울리프리스탈 아세테이트는 선택적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조절제인데 상품명으로는 이니시아라는 약이 있습니다. 5mg을 장기적으로 복용 시 근종 크기가 70%까지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같은 성분으로 30mg으로 된 것이 사오피임약으로 사용되는 엘라원이라는 약입니다. 다나졸도 사이즈를 줄이지만 부작용 때문에 많이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GnRH 효능제도 근종 크기를 줄이지만 약을 끊으면 다시 커지고 장기간 사용 시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대개는 6개월 이내로 수술 전의 사이즈를 줄일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미레나도 생리양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고 근종 크기도 줄인 보고가 있습니다. 고주파 시술은 카테터를 근종에 삽입해서 고주파로 이것을 괴사시키는 시술로 임신 계획이 더 이상 없는 여성에게서 시행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선근증의 치료에서 말씀드렸던 자궁 동맥 색전술도 근종 크기를 줄일 수 있지만 유산의 위험도가 높아졌다는 보고가 있고 가입력을 생각하면 수술이 더 좋다는 견해입니다. 최근에는 하이프라는 시술도 일부에서 시행하는 것 같습니다. 고강도의 초음파를 근종에 조사해서 조직을 파괴하는 시술인데 안전하고 75% 정도의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증상 완화가 2년 이상 지속되었지만 20% 정도에서는 추가적인 치료가 필요했다고 합니다. 그 효과에 대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겠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근종만 제거하는 방법과 자궁을 다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종만 제거하는 경우 크기가 작은 점막하 근종은 질 쪽에서 접근해서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복강경으로 배에 구멍 몇 개만 뚫어서 근종만 제거하는 수술을 많이 합니다. 근종이 너무 크거나 개수가 많으면 전 자궁 절제술을 해야 되기도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는 시기를 보시면 과일과 야채를 많이 먹고 적절한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것이 근종 발생률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섬유소, 비타민 A, C, E, 천연 에스트로겐,
카로틴, 고기, 생선, 유제품 등의 효과는 아직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자궁 용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